표와 차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우선 입력하시려면 한글에서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나면 앞에 또는 중간에 표 삽입하는 도구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상단에 있는 그림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표 만들기 창이 뜨게 되고요. 하단에 글자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표의 그림 형태로 나타나면서 원하는 칸과 줄수에 드래그를 하여 만들어 나갑니다. 줄, 칸 또는 행, 열이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숫자로 직접 입력하여 만들기를 체크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표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표를 작성한 이후에는 그 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우선 키의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키 F5번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셀을 선택 가능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F5번을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형태는 시작한 곳으로부터 원하는 곳까지 방향키로 이동하여 블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5번을 세 번 클릭했을 경우에는 표 전체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하나의 행방향, 가로의 하나의 행방향을 선택할 때는 F5번 한번 누르고 F8번을 누릅니다. 칸 방향의 열 방향으로 블럭을 전체 지정할 때는 F7번을 누릅니다. 연속적이지 않고 비연속적으로 블럭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연속적으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있는 F5번 또는 F7, F8, 컨트롤, Shift 이런 것들이 힘들 때에는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곳을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택한 이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셀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셀의 크기가 조절되는 데에는 Alt 키 또는 Shift 키도 가능한데요.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크기가 조절되면서 전체 크기도 같이 변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절할 때에는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고 나의 셀만 움직이면서 바로 근접해 있는 셀의 크기가 같이 조절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행의 전체 또는 열의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셀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셀 선택을 실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표를 지금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기의 표는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지역에서부터 64까지 노란색이 채워져 있고요. 글자, 문자들은 모두 다 셀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데 숫자들은 모두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두리의 모양은 바깥쪽,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아래쪽, 그리고 첫 번째 칸 오른쪽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칸에는 이렇게 X자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위에는 남북 주요 도시라는 캡션이 달려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는 문제 2번 바로 아래에 두시고 위에 입력해 보시면 앞쪽에 표가 있습니다. 표의 윗부분을 클릭하면
창이 뜨게 될 거고요. 아랫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창으로 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의 개수는 아까 세하려 봤을 때 5줄, 칸의 개수는 6칸이었고요. 단에 맞춘다라는 것은 현재 하나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꽉 채워진 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들어지면서 전체의 표를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표가 하나의 단 안에 꽉 차도록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셀에 글자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입력한 글자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조건을 보게 되면 표 전체의 글꼴은 도둠으로 하고 크기는 10포인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블럭을 잡으실 때는 처음 첫 번째 칸에 두시고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블럭이 잡힙니다. 앞서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가 싫으시다면 커서를 첫 번째 칸에 두고 F5번을 한번 누릅니다. 방향키 오른쪽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한 칸이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F5번 한 번을 더 누르겠습니다. 총 2번을 누르게 되면 블럭 잡힌 가운데에 빨간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 점이 나타났을 때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시작점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곳까지 블럭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향키 위쪽, 왼쪽 또는 오른쪽, 아래쪽을 눌러보면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다시 한번 F5번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표 안에 내용이 모두 다 블럭으로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럭으로부터 해제하고 싶을 때는 ESC 키를 누릅니다. 제가 2000년 전체 한 행을 잡고 싶을 때, 블럭을 잡고 싶을 때 F5번 한 번을 누르고 F8번을 눌러보겠습니다. 행 전체가 모두 선택되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부분을 클릭한 후 F5번 한 번 누르고 F7번을 눌러보겠습니다. 하나의 열방향으로 칸 하나의 칸이 전체가 블럭이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서 다시 해지를 한 후에 제가 지역 부분의 이 칸의 너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지역과 서울 사이에 있는 세로 선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양쪽에 화살표가 뜨게 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드래그하여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어떤 일부분을 블럭을 잡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방향키 오른쪽을 눌렀을 때는 이 칸에 대해서 너비가 조절이 되는데 나머지 칸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대신에 전체 표가 같이 줄고 느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내렸을 때, 위로 올렸을 때 전체 표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은 전체 표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근접해 있는 셀의 크기가 같이 늘고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동해서 움직여 보았더니 이번에는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만 가로 너비가 줄고 느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비를 조절을 했었는데요. 이 너비를 균등하게 맞춰주고 싶다면 전체 블럭을 잡으시고 상단의 표 레이아웃 부분에서 셀 너비 각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너비가 같아졌죠? 작성 조건에 따라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블럭을 잡은 뒤 전체의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도둠의 10포인트,
상단에 기본 서식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글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펼친 목록을 클릭하여 도둠을 선택할 것이고요. 바로 옆에 크기 10포인트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모두 가운데 정렬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도록 작성 조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만 클릭 드래그 하여 블럭을 잡은 뒤 오른쪽 정렬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부산, 평양, 청진에 대한 이 숫자를 가로로 더하여 합계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은 전체를 잡지 않고 마지막 줄을 제외한 세 줄만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블럭을 잡은 뒤 상단에 표의 도구를 보시게 되면 계산식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계산식 아이콘에서 클릭하여 블럭 합계, 블럭 평균, 블럭 곱이 있습니다. 블럭 합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즉, 상단의 도구는 블럭 계산식 도구를 클릭하여 원하는 값을 찍으시면 됩니다. 또는 이 도구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블럭을 잡은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블럭 계산식에 보이게 될 거고 그곳에서 블럭 합계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럭 합계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테두리와 음영색 그리고 캡션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곳에서 마지막 칸에는 X라는 즉 대각선 두 개가 입력이 될 것입니다. 커서를 마지막 칸에 두시고 상단에 있는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의 종류, 굵기, 테두리의 색, 셀 음영, 테두리, 표 채우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테두리의 종류는 실선, 있는 그대로의 실선이기 때문에 테두리의 위치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두리 옆에 펼친 목록을 펼치셔서 대각선, 하향 대각선 1번, 그리고 상향 대각선 1번을 클릭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대각선이 들어가서 X 모양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커서는 반드시 원하는 셀에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바깥쪽 테두리 이중선은 첫 번째 전체를 블럭을 잡습니다. 모든 테두리는 블럭을 잡은 기준을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상단에 테두리 종류를 먼저 선택하신 이후에 그 다음 테두리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즉,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테두리 종류. 이곳에서 첫 번째 테두리 종류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테두리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두리 종류를 클릭해서 이중 실선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 테두리의 위치를 설정하십니다. 펼쳤을 때 파란색 실선이 보이는 곳이 내가 원하는 테두리를 입력할 곳이 됩니다. 현재 블럭을 전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만 모두 넣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깥쪽 이중선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왼쪽 한 칸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하나의 열, 하나의 칸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선의 종류가 이미 이중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즉, 테두리에 적용하기로 들어가셔서 바로 블럭 잡은 곳의 오른쪽 부분에 테두리를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럭을 가로로 첫 번째 줄을 잡으신 다음 테두리를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중선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셀 바닥에 배경색을 집어넣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청진 64까지 블럭을 잡은 다음 표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노란색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와 거의 비슷해졌죠? 마지막으로 캡션 달기를 하게 될 건데요. 캡션의 경우는 본문에서 글자를 넣는 것과는 달리 표와 같이 움직이는 글자입니다. 즉, 표의 이름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선택은 표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표의 바깥쪽 외곽선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 모양이 뜹니다. 네모, 점점점 되어 있는 모양이 떴을 때 클릭, 즉 이렇게 점들이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표가 객체로 선택된 걸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캡션 넣기가 뜨게 됩니다. 캡션 넣기를 클릭하시고 표 1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를 모두 지운 이후에 출력 형태와 같이 글자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모두 마쳤고요. 블럭을 잡아서 전체 표는 도둠이기 때문에 글자체를 먼저 도둠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캡션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표의 속성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표의 속성 메뉴로 들어가도 되고요. 또는 표 안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게 되면 표 셀 속성이 뜹니다. 또는 표를 선택했을 때 P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 셀 속성을 클릭하여 창을 띄우고 상단의 탭 중에서 여백과 캡션이 있습니다. 여백과 캡션을 클릭하여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현재 가운데 있는 네모가 표라고 생각하시고요. 표의 전체에 글자는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위를 클릭하시고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글자 아래쪽에 있던 글자가 위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고요. 커서는 남북 주요 도시에 놓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하여 전체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 입력한 이후에는 반드시 출력 형태와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이 높이가 너무 좁다 싶으시면 전체 블럭을 잡으셔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한 번, 두 번 정도만 클릭해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표를 교재에서 여러 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